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1-4 연속 확률 변수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이 좀 잠겼네요. 이렇게 목이 잠겼을 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의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더 목이 잠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자, 오늘 배울 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 그 전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했죠.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변수 하나마다 확률을 대응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건을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게 돼요.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는 기준은 이 변수의 이산성, 연속성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건데요. 이산확률 변수는 변수가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눈 혹은 동전의 개수 이런 것처럼 한 개 다음엔 두 개, 다음엔 세 개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다음의 변수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불연속적인 상황일 때 그런 걸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연속적인 거요. 예를 들어서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이요. 주로 이것들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180cm라는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80cm 다음의 키는 뭔가요? 181cm인가요? 180.000000000 바로 그 다음 수는 뭔지 모를걸요? 왜냐하면 아주 촘촘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실수인 거죠. 실수. 그런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얘기합니다. 연속적인 확률 변수. 너무 성의 없는 설명일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가 실수인 겁니다. 실수.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뭐 시력, 뭐 손 크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엔 확률 분포를 조사를 해야 돼요. 확률 분포를. 그 전에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특징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특징. 변수가 무한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을까요? 확률 분포표를 못 그리겠죠.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x 해놓고 여기 이렇게 px는 x 해놓고 여기 이제 확률 변수를 써야 되는데 이 칸이 무한개의 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한개의 칸이니까 이걸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마다 이제 확률도 생각을 해볼 때 이 칸이 무한개이다 보니까 이 한 칸당 배정된 확률은 무엇에 가까울까요? 네, 0에 가깝다고 봐야죠. 확률 전체의 값은 1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한개 토막을 내서 서로 나눠가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확률은 각각의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합계는 1이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뭐 예를 들어 키가 180cm일 확률 그러면 존재하겠습니까? 얼핏 보면 존재할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180cm라는 키, 180.001, 180.001일 거 할 건데 정확한 180cm라는 키가 아주 작은 한 칸을 차지할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것에 대한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거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못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x는 x, 그러니까
확률 변수 하나당 확률, 이것은 0에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확률 분포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마다의 확률을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얘처럼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한 확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0에 가까울 것이니까 구간에 대한 확률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x가 뭐 a 이상 b 이하 이런 확률을 조사한단 말이죠.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건 하나당 확률을 막 구하고 했었는데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사건 하나당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구간별 확률을 구하게 된다. 뭐 그러니까 키가 160에서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잖아요. 자, 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야식을 좀 먹었더니 몸이 무겁네요. 어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너무 배고파서. 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fx. 이제 fx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함수인가 생각을 하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일 텐데,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제 확률 변수가 된 거죠. 이 fx의 모양은 사실 뭐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y는 fx 이런 함수인 겁니다. 해서 자, 확률 변수가 이제 처음 시작은 뭐 시작과 끝이 있겠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x는 a인선, 이렇게 x는 b인선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 넓이, 이 넓이가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인 확률이 되는 이러한 함수가, 그런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 fx다 이겁니다. 자, 뭔 소린가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 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린 계속 만들어져 있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확률 밀도 함수 모양은 뭐 제각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본 것 뿐입니다. 자, 확률 변수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정의된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이때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함수이냐면, 여기 x는 a인 선, 이런 세로선, 그리고 x는 b인 이런 세로선, 이 사이의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인 확률이 되는, 이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x는 알파에서 x는 베타까지 이 전체 넓이를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네, 그거는 1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적분을 배우셨느냐 배우지 않으셨느냐에 따라서 설명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적분을 안 배우셨다면 이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에서 이만큼의 넓이, 이 전체 넓이가 이제 전체 확률이 될 테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1이 된다. 이만큼의 넓이는 1이 된다. 이만큼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은 넓이가 있을까요? 선은 넓이가 있습니까? 선은 넓이가 0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설명이랑 통하죠.
x가 a일 때의 확률, 이건 이 선인데 선은 넓이가 없죠. 여기선 넓이가 확률이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확률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전체 넓이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이 함수는 y 값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x축, y는 0인 선의 아래쪽으로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적분을 배우셨다. 그러면 자 이걸 넓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적분을 배우셨다면 더 정확한 의미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이 확률을 의미하는 그런 함수를 fx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1이라고 하는 것도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이게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그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그냥 저 넓이가 x는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죠. 그건 이제 그냥 확률값이 나오는 그런 식을 얘기했었고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분석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거기 뒤에 필수 예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잠깐 봐요. 확률 변수가 실수인 그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얘는 확률 분포 표를 못 그린다. 확률 변수 하나에 대한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래서 얘는 구간별 확률을 구하는데 그 구간별 확률은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함수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x는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 되는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어제 그렇게 실컷 먹고 오늘 또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안 꺼지네요. 여러분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그 마켓컬리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막 괜히 광고하고 그러는 건가?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사 먹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 모니터를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 몸이 이걸 가리더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렇게 x는 a인 선에서 x는 b인 선까지의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필수 예제 14번이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 곱하기 3x 더하기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x는 0 이상 2 이하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k의 값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 그래프 이제 보도록 하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조건 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내는 법을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의 해석에 중점을 둔 문제들을 풀게 될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식을 덜 알려줬죠. 이 식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0에서 2까지가 변수래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고요. x는 0. 이게 x는 0인 선이죠. y축.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딘가에 x는 2인 선이 있겠죠. 이게 변수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직선이네요. 이 직선을 좀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기울기가 3k네요. 기울기가 3k. 기울기가 3k. 그리고 이제 분배하면 y절편은 k네요. y절편은 k네요. 이 k가 음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y좌편이 k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개했을 때 이제 3kx 더하기 k 이렇게 되니까 해본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x축 밑에 존재하게 되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k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겠군요. 그러다 보면 기울기도 양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fx 확률 밀도 함수 k 곱하기 3x 더하기 1인 거죠. 이때 이 k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어떤 성질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 넓이가 몇이 나와야 됩니까? 이 넓이가 1이 나와야 되죠. 1이.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군요. 여기 이 값은 얼마일까요? y 값이 x에 0 대입하니까 네, k겠죠. 0, k. 이 좌표는요. 2, 2 대입하면 6 더하기 1, 여기는 7k가 되어 있겠군요. 우린 이걸 가지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k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결과가 1이어야 한다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볼게요. 자, 윗변, 자, k 더하기 아랫변, 여기 7k 곱하기 높이, 이만큼 거리 얼마예요? 네, 0에서 2까지니까 2가 됐겠죠? 나누기 2, 한 이 결과가 1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사라지고요. 8k가 1이니까 k는요, 네, 8분의 1인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만약에 x가 뭐 1에서 1.5일 때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럼 x가 1인 선, x가 1.5인 선 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그런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선 묻고 있진 않았지만.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이렇게 있대요. x가 0 이상 1 이하에서는 kx다라고 되어 있고요. x가 1 이상 2 이하에서는 k 곱하기 2-x다라고 되어 있대요. 이때 자, 확률 x가 0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k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걸 그려놔야 x는 0에서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이상, 0 이상 2분의 1 이하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k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까 얘처럼 이 전체 구간 0에서 결국 2까지 그려진 거죠. 그 넓이가 1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k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1단계 이렇게 x축, 여기 y축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x가 0일 때 0에서 1까지는 kx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도 이제 k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니까 x축 아랫부분 확률이 마치 음수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k는 양수일 거라는 겁니다. x에다 1 대입하면요, 이렇게 kx니까 1 대입하면 여기는 이렇게 k라고 되어 있겠네요. 다음에 이거 이어져 있나 볼까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끊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세로선을 구하면서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넓이를 따지니까 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질 거니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죠. 근데 거의 다 연속인 함수로 그려주긴 하긴 하는데 1 대입해봐요. 그러면 2 빼기 1 곱하기 k니까 k네요. 아, 여기서 x 1 대입해도 k군요. 근데 사실 뭐 여기는 둘 다 등호가 있었으니까 연속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려보지 않더라도. 이 점을 지나고요. 자, 2 대입하면요. 얘도 이제 직선이니까 양 끝점을 이어보려고요. 2 대입하면 0이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2,0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k를 구할 것이냐? 네,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죠. 자, 넓이는 얘는 이제 삼각형이죠.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는 k네요.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그게 이렇게 1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주고 K는 1이군요. K는 1이에요. 이렇게 K는 1. 그럼 얘는요? 얘는 이제 그냥 X가 된 거죠. K가 1이니까 얘는 그냥 2-X 그래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Y는 X 그래프가 된 거고 이만큼은 이제 Y는 2-X 그래프가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기서 마지막 답을 구하는 질문 해결해야죠.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변수 X가 0 이상 2분의 1 이하의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그럼 0, 여기가 0이죠. X는 0. 2분의 1은 여기 어디 있겠네요. 0과 1 사이에. 요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 길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이 길이는요. 여기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x가 2분의 1일 때 y 값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8분의 1 나오게 됩니다. 8분의 1이 바로 여기에서의 확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